여러분 혹시 감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세요? 가을만 되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감인데 이상하게 드시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어떤 분들은 변비가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죠. 감 먹으면 뱃속에 돌이 생긴다. 홍시는 너무 달아서 당뇨에 최악이다. 빈속에 먹으면 병원 갈 수 있다. 솔직히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감을 잘못 드시면 위석이라고 해서 위 안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장이 막히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의학 보고가 있거든요.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 완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감을 드시는데 어떤 어르신은 10년 넘게 고생하던 변비가 풀렸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혈당 수치가 오히려 안정됐다고 하시고 심지어 눈이 한결 시원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감을 언제 드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60세 넘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감은 그냥 달콤한 가을 과일이 아니거든요. 제대로만 드시면 혈관도, 눈도, 장도, 면역력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보물 같은 과일입니다. 반대로 잘못 드시면 병원비가 크게 나갈 수도 있고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들인데요. 몇 시간 간격을 둬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감이 왜 혈당이나 변비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셋째, 몸 상태별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변비 있는 분, 당뇨 걱정되시는 분, 위가 약하신 분, 약 드시는 분 각각 맞춤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조합을 모르고 계신 가족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의 고통과 병원비를 줄이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감의 떫은 맛 정체부터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위석이라는 무서운 게 생기거든요. 감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안이 까칠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떫은 맛을 내는 성분 때문인데요. 단단하고 덜 익은 감을 드시면 입안 전체가 조이는 느낌이 확 들고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면 그 느낌이 거의 사라지죠. 이게 핵심이에요. 덜 익은 감일수록 이 떫은 성분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 위 속에 있는 강한 산성 물질을 만나면 서로 달라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유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몽글몽글 뭉쳐버리잖아요. 우리 위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빈속에 덜 익은 감이 들어오면 위산과 만나면서 작은 덩어리가 생기고요. 이게 점점 커지면 돌처럼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 먹고 뱃속에 돌 생긴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반대로 충분히 익은 홍시는 윗속에서 젤리처럼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감을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시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장고도 없었고 숙성 관리도 쉽지 않았어요. 시장에까지 가는 길도 멀었고 저장해 두었던 감을 꺼내 드시다 보면 대부분 딱딱하고 떫은 상태에서 드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꺼낸 감은 더 단단하고 떫었어요. 이런 감을 배고픈 상태에서 드시니까 당연히 속이 불편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감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감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처음부터 떫지 않은 단감 품종도 많이 나왔죠. 부유감이나 차량감 같은 품종들은 딱딱한 상태에서 바로 드셔도 떫지가 않아요. 이제는 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면서 익은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감은 무서운 과일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과일인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짚어드릴게요. 홍시는 달잖아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혈당 폭탄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감에는 섬유질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 섬유질 중 일부는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젤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 젤 형태가 당분을 꽉 잡아주면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빵이나 떡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탄수화물하고는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감의 섬유질이 대장까지 내려가면 장 속에 사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장이 건강해지면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드시고요. 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세요. 그래서 감 먹고 변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입니다.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 감만 많이 드시면 섬유질이 오히려 딱딱하게 뭉쳐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섬유질이 장에서 물을 먹고 부풀어야 제대로 작용하는데 물이 없으면 부피가 커지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물과 함께 드시면 약이 되고 물 없이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감이 우리 몸 곳곳에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감의 주황색을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속에서 눈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뀌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70세 넘으시면 저녁 무렵에 시야가 흐려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또한 이 성분은 눈 중심부에 있는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감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에는 비타민C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절반 이상이 감 하나에 들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져서 쉽게 터지게 되고 특히 눈이나 코나 잇몸처럼 가느다란 혈관이 많은 곳에서 출혈이 잘 생겨요. 이 비타민은 또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감기 같은 질병에 덜 걸리게 도와줘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감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특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 염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무리를 줍니다. 감 속의 이 성분은 신장에서 염분이 다시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감이 특히 좋은 거예요.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도 적당한 양으로 들어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를 상하게 하는 나쁜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 나쁜 물질이 쌓이면 세포가 망가지고 몸이 빨리 늙으면서 각종 병이 생기죠. 감의 떫은 성분은 이런 나쁜 물질을 없애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특히 혈관 안쪽을 보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에는 눈을 보호하는 특별한 성분들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눈 속 수정체와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눈에 해로운 빛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눈에 해로운 파란빛 노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이 파란빛은 에너지가 강해서 눈 안쪽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어요. 감속 성분이 이 파란빛이 눈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흡수해서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선글라스가 햇빛을 막아주는 것처럼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을 먹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속이 뒤집히고 어떤 분은 응급실까지 가시거든요. 먼저 가장 위험한 조합은 빈속에 덜 익은 감을 드시는 거예요. 위가 텅 빈 상태에서는 위산만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떫은 성분이 남아있는 감이 들어오면 뭉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감은 식후 최소 한두 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잘 익은 감으로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위 수술을 받으시면 위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위험한 덩어리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조금만 완전히 익은 형태로 드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시는 습관도 문제가 돼요. 감을 급하게 드시면서 잘 씹지 않으시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위로 내려가거든요. 입에서 소화가 시작되지 못하고 위에서도 소화액이 충분히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감은 작게 잘라서 천천히 최소 20번 이상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 껍질에는 과육보다 떫은 성분이 훨씬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익은 홍시 껍질은 괜찮지만 단감 껍질은 여전히 떫은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을 거의 안 드시면서 감을 많이 드시는 것도 피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유질이 물을 못 만나면 변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거든요. 감 드시는 날은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꼭 같이 드세요. 이제 음식 조합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데요. 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후식 타이밍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고기나 회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해산물 드시고 바로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단백질이 위에 남아있는 동안 떫은 성분이 만나면 뭉치는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소화 시간이 4~5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감을 드시면 윗속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고기 드신 날에는 최소 4~5시간 이상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몸에 좋은 기름이 많아서 감과 만나면 더 복잡한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회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많은데요. 아침에 삶은 달걀 드시고 바로 감 드시면 윗속에서 뭉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달걀 흰자 속 단백질은 감의 떫은 성분과 아주 잘 달라붙거든요. 사우나 게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해산물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한데요. 감의 떫은 성분은 칼슘과도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해산물과 감을 함께 드시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게 방해받을 수 있어요. 술과 감의 조합도 매우 위험합니다. 술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감의 떫은 성분이 들어오면 위벽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면서 속쓰림과 통증이 심해져요. 또한 술은 위가 음식을 내보내는 속도를 늦춰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하는데 이때 감이 있으면 위험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술자리에서는 감을 절대 피하시고 다음날 속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소량 드시는 건 괜찮아요. 우유나 요거트나 치즈와 감도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우유 속 단백질은 위속 산성 물질을 만나면 뭉치는 성질이 있는데요. 여기에 감의 떫은 성분까지 더해지면 뭉치는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침에 우유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지나서 감을 드시는 게 좋고요. 치즈는 우유를 농축시킨 거라 더 주의가 필요해서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둘 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라 함께 드시면 장에서 가스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고구마의 전분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와 감의 섬유질이 만드는 가스가 합쳐지면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해지거든요. 밤도 비슷한 이유로 피하셔야 해요. 밤은 전분이 아주 많아서 소화 시간이 긴데 여기에 감까지 더해지면 위장이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가을에 밤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다른 날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감은 후식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몸 상태별로 감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속쓰림이 자주 있으시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완전히 익은 홍시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실온 상태로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위를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홍시를 그릇에 담아 10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드시면 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속이 진정되고 음식물도 어느 정도 소화되어서 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한 번에 4분의 1 개 정도로 시작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속쓰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효과가 가장 강한 시간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약 드시고 2~3시간 후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 시간대를 피해서 감을 드시면 약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물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30분 후에 홍시를 드세요. 밤새 장에 고여 있던 변을 물이 먼저 적셔주고 이어서 홍시의 섬유질이 장을 자극하면서 배변을 유도하거든요. 홍시는 완전히 물러진 것보다 약간 탄력이 남아있는 게 좋은데 너무 물러진 홍시는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감을 드시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 나가실 수 있는데요.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반동으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천천히 줄이셔야 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함께 하셔야 효과가 더 좋아요. 하루에 2~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감의 섬유질이 더 잘 작용하거든요. 앉아만 계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장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감 드시기 전과 드시고 2시간 후에 재보세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으셔야 해요. 대체로 단감반개나 홍시 4분의 1개 정도가 안전한 양인데 이보다 적게 시작하셔서 혈당 변화를 보시면서 조절하세요.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유리한데요.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감을 드시면 혈당이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절대 빈속에 감을 드시면 안 되는데 빈속 상태에서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서 췌장에 큰 무리를 주거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위험도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인슐린 주사나 일부 먹는 약을 쓰시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시거나 활동이 많은 날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홍시 한 숟가락 정도면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좋은 응급식품이 될 수 있어요. 60세 넘으시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감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특정 전해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상태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만성 신장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감을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아주 조금만 드세요. 매일 약 챙겨 드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간격이 생명입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과 감 먹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셔야 해요. 대부분 갑상선 약은 아침 빈속에 드시니까 점심 식후에 감을 드시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의 떫은 성분은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데 효과가 없으시다면 감 드시는 시기를 조절해 보세요. 철분제와 감은 최소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철분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뼈약을 드시는 분들도 복용 방법을 잘 따르셔야 하는데요. 일부 뼈약은 드시고 나서 30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셔야 하고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감을 드시면 약 효과가 크게 떨어지니까 약 드시고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감을 드세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감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으세요. 이제 실생활에서 감을 안전하게 즐기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감을 사실 때는 먼저 겉모습을 살펴보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꼭지가 선명한 초록색인 것이 신선한 감이에요. 꼭지 부분을 눌러보셨을 때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것이고 약간 말랑하면 잘 익은 상태예요. 반점이나 상처가 있는 감은 그 부분부터 빠르게 무르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단감을 고르실 때는 색이 짙은 주황색이면서 묵직한 것을 선택하세요. 같은 크기라도 무거운 게 달고 즙이 많거든요.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셨을 때 너무 딱딱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게 좋아요. 홍시용 감을 사실 때는 아직 단단한 상태의 감을 사서 집에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미 물러진 홍시는 가져오시는 중에 쉽게 터지고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시면 금방 상하거든요. 단단한 감을 사서 실온에 3, 4일 두시면 자연스럽게 홍시가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익힌 홍시가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요. 감을 빨리 익히고 싶으시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세요. 이 과일들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이 빨리 익도록 도와줘요. 이틀 정도면 딱딱했던 감이 말랑해지는데 매일 한 번씩 만져보시면서 적당한 시점에 냉장고로 옮기시면 돼요. 반대로 감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꼭지 부분에 물을 살짝 묻힌 키친타월을 대고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꼭지가 마르면 그쪽부터 무르기 시작하는데 꼭지의 수분을 유지시켜 주시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감을 냉동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리시면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해요. 드실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셔서 실온에 10분 정도 두시면 살짝 녹으면서 샤베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름철 시원한 간식으로 아주 좋아요. 곶감도 생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말리는 과정에서 단맛이 진하게 농축되어 천연 사탕처럼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표면의 흰 가루는 당분이 굳어진 것으로 해롭지 않으니 그대로 드셔도 돼요. 곶감은 섬유질이 생각보다 더 많아서 변비 해소에 특히 좋은데요. 하지만 곶감은 아주 달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에 1개 이하로 드셔야 해요. 아침 식사 때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은 밤새 위와 장이 쉬었던 시간이라 자극을 받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딱딱한 단감보다는 말랑한 홍시가 더 편안하죠.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신 뒤 시간을 두고 한 숟가락 정도부터 드시면 속이 놀라지 않고 천천히 받아들여요. 점심 때는 음식과 감의 조화를 맞추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와 함께 바로 드시기보다 식사 후 시간이 지나서 드시는 편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녁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몸이 가장 느려지는 순간인데요. 이때는 양을 많이 드시면 밤새 속이 더부룩하실 수 있으니 작은 양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말린 곶감 한 조각과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면 속이 편안하게 정리되면서 하루 피로가 조금씩 풀려요.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는 감의 성질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위가 놀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속이 예민하시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홍시 드실 때 차 한 잔을 곁들이시면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살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감을 드시고 난 뒤 입안이 껄끄럽거나 속이 한동안 가라앉지 않는다면 양이나 시간을 조금 바꿔보세요. 반대로 편안함이 오래 유지된다면 몸이 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감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조합과 시간이 문제였던 거죠. 빈속에 덜 익은 감은 가장 위험하고요. 고기나 술이나 유제품과는 반드시 간격을 두셔야 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건 채널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한 분의 응급실을 막고 병원비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감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는지, 고기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셨던 경험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경험담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감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선한 행동은 없으니까요. 건강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